1919년의 봄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따스함 대신 차가운 안개가 가득했죠. 거리는 짙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거운 압박감에 짓눌렸죠. 자신의 존재조차 부정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던 엄혹한 날들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엔 서슬 퍼런 감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폭발을 앞둔 폭풍 전야의 응축이었죠. 사람들은 눈빛으로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엔 뜨거운 열망을 채워갔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증명한 마음의 힘을 들여다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뇌의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면 도망치라 명령하죠. 1919년의 선조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심장 또한 차가운 총칼 앞에서 요동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능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공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껴안고 나아간 것이죠.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가치 기반의 선택이라 부릅니다. 나 자신의 생존보다 더 큰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나라는 개인을 넘어 우리라는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억압받는 현실보다 더 참혹한 것은 굴복하는 삶이었습니다. 선조들은 이 숭고한 가치를 위해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그 결단은 비겁한 침묵보다 고귀한 외침을 선택하게 했죠. 이제 본능을 이겨낸 그 뜨거운 심장 소리를 따라가 봅니다. 기미 독립선 언서는 결코 거친 분노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늘할 정도로 차분한 논리가 담겨 있었죠. 무조건적인 미움이 아닌 인도와 정의를 말했습니다. 상대에 대한 비난보다 우리의 권리를 먼저 선언했죠.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성숙한 방어 기제의 정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고도의 절제력이죠. 선조들은 폭력이라는 하등한 수단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평화와 공존이라는 더 높은 가치를 택했습니다. 병자를 꾸짖지 않는다는 구절은 그 증거입니다. 억울함에 매몰되지 않는 위험 있는 정신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던 선조들입니다. 그 절제의 미학이 세상을 움직이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품격 있는 용기가 어떻게 연대했는지 살펴봅니다. 혼자라면 결코 낼 수 없었던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이 옆 사람에게 옮겨 붙기 시작했죠. 우리는 타인의 눈에서 나와 같은 의지를 발견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집단적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는 할 수 있다로 바뀐 것이죠. 선조들은 서로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맞잡았습니다. 그 온기는 공포를 녹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고립된 개인은 약하지만 연결된 우리에겐 한계가 없었습니다. 담장 넘어 들려오는 만세 소리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형제가 되는 순간이었죠. 연대감은 고통을 나누고 용기를 배가시켰습니다. 선조들은 그렇게 서로의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뜨거운 연결이 만든 기적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오랫동안 억눌린 삶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기 쉽죠. 하지만 1919년 우리 선조들은 그 무력감을 깨뜨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결정성의 회복이라 부릅니다.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는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한 거죠.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자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조들은 스스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남이 정해준 운명이 아닌 우리가 만든 미래를 꿈꿨죠. 이 자각은 두려움을 넘어설 만큼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굴복하는 편안함보다 저항하는 고통이 더 가치 있었습니다. 수동적인 방관에서 능동적인 행동으로 나아간 순간입니다. 선조들의 그 깨어남이 오늘날 우리의 자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주체적인 의지가 꽃피운 희생을 기억해봅니다. 인간은 본래 손해를 피하고 이득을 쫓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선조들은 이 경제적 본능을 뛰어넘었습니다. 당장 나에게 돌아올 보상이 없음을 알고도 나아갔죠.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자기 초월의 단계입니다. 나라는 작은 틀을 깨고 더 큰 가치를 품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독립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생명과 같았습니다. 내일의 자유를 위해 오늘의 안위를 기꺼이 내려놓았죠. 보이지 않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자신을 걸음으로 삼았습니다. 숭고한 가치가 내면화되면 고통조차 의미를 갖게 됩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도 그들의 정신은 자유로웠습니다. 비극적인 희생이 아닌 고결한 선택의 완성이었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그 마음의 씨앗이 오늘날 숲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꺾이지 않는 낙관의 힘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낙천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에 함몰되지 않으려는 처절하고도 위대한 저항이었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극적 낙관주의라고 부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힘입니다. 옥중에서도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농담 한마디가 생존의 동력이 되었죠. 유머는 공포가 영혼을 잠식하지 못하게 막는 방패였습니다. 선조들은 그렇게 서로의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곧 봄이 올 것이라는 믿음은 단순한 위로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붕괴를 막는 가장 고결한 심리적 백신이었죠. 꺾이지 않는 마음은 그렇게 절망의 한복판에서 피어났습니다. 이제 그 유산이 현대의 우리에게 어떻게 흐르는지 봅니다. 1919년에 그 뜨거웠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DNA 속에 깊이 아로새겨졌죠. 심리학은 이를 집단적 회복 탄력성이라 부릅니다. 거대한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이 유산은 다시 깨어납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힘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금을 모으던 그 마음과 닮아있죠. 전례 없는 팬데믹 앞에서도 우리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살피는 선조들의 마음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무너지기보다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닌 능동적인 극복의 역사입니다. 선조들이 물려준 가장 귀한 자산은 바로 이 정신적 근력입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영원히 주저앉힐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 힘을 바탕으로 지금의 나를 돌아보려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저마다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상의 작은 시련조차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죠. 무기력함이 나를 덮칠 때면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속엔 거인의 피가 흐릅니다.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선조들의 그 단단한 마음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견뎌내고 있는 오늘 또한 하나의 독립운동입니다. 나약함에 굴복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용기죠. 선조들이 꿈꿨던 미래는 바로 당신이 웃고 있는 오늘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거나 자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유산은 고난을 이기는 법보다 견디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 안의 회복 탄력성은 이미 충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그랬듯 당신도 결국 이 시련을 통과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마음의 독립을 선언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밟고 선 이 땅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100여 년 전 누군가 목숨과 맞바꾼 간절한 꿈의 결과물이죠. 그분들이 지켜낸 것은 영토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었습니다.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자아를 물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숭고한 유산을 가슴에 품고 내일을 삽니다. 무기력이 찾아올 때마다 3.1 운동의 그 함성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이미 충분히 강한 뿌리를 가졌습니다. 선조들이 그랬듯 우리도 우리만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극을 희망으로 바꾼 그 위대한 DNA가 당신 안에 흐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독립해 보세요. 나를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조들이 바라던 진정한 독립입니다. 숭고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바치며 오늘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멘탈 가이드 요즘 멘탈이었습니다.